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디베이트 덕스의 발표를 맡은 수상유의 팀원 김강인아라고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사용한 기술 스택, 팀원 소개, 서비스 시연, 그리고 Q&A 세션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실시간 토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디베이트 덕스를 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개인 또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토론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의 중요성을 이렇게 크게 강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토론의 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했고, 시중에는 채팅이나 댓글을 통한 토론 공간만 존재한다는 점이 저희는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베이트 덕스를 만들었습니다. 디베이트 덕스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영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시간으로 상대와 소통하여 토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에 사용한 스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리덕스 툴킷, 테일윈드 CSS, WebRTC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Node.js, Express, MySQL, SQLite, Socket.io를 사용했습니다. 배포 디플로이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S3, EC2, RDS, ELB, CloudFront, Route53, Amazon Certificate Manager 등을 사용했습니다. Extra Tool, 기획과 디자인 등에 사용한 미로, 피그마를 사용했고, 팀 공용 문서는 작업을 노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회의 등을 할 때는 디스코드, 겟더타운, 줌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수상유의의 멤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멤버별로 담당했던 핵심 기능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팀장 상봉님은 백엔드 포지션을 맡으셨습니다. 백엔드의 전반적인 작업을 모두 맡았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고 리덕스 툴킷을 이용해서 유저 정보 관리를 했습니다. 수빈님도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맡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CSS와 디자인 작업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유찬님은 풀스택 포지션을 맡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인 실시간 토론을 Socket.io와 WebRTC로 멋지게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서비스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화면입니다. 각 섹션에서 해당 기능에 대한 짧은 영상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인 하단에서는 포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탑 버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저가 상단으로 올라갈 때 일일이 스크롤하지 않게끔 메인 페이지의 하단부에 있는 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인인 부분이에요. 헤더에 있는 사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인인 페이지로 넘어가고 로그인 with 카카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로딩 후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 헤더의 프로필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와 로그아웃이 드랍다운 형식의 모달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이 페이지 내부입니다. 마이 페이지 내부에서 유저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필 사진도 수정이 가능하게끔 멀터 모듈로 구현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회원 탈퇴도 가능합니다. 네, 이 다음은 포럼 페이지입니다. 포럼 페이지에서는 등록된 토론들을 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필터링이나 검색, 토론, 생성을 할 수 있고 하단에서는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포럼 페이지에서는 토론 카테고리에 따른 필터링 기능이 있는데요. 원하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토론들이 필터링이 됩니다.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Environment Education을 눌렀다면 그에 해당하는 카드가 다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제목을 기준으로 토론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 생성 페이지입니다. 타이틀과 토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타이틀을 입력하고 카테고리와 찬성 반대 여부, pros, cons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토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픽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달과 함께 포스팅이 완료가 됩니다. 네. 포럼 목록에서 원하는 토론을 클릭하면 토론 내부 페이지로 이동되는 부분인데요. 토론 내부 페이지에서 Participate 버튼을 눌러서 해당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스트가 된 사람이 토론을 생성을 했으면 다른 특정 유저가 이 토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콘스, 반대 측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면 하단의 Participat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콘스 부분에 자신의 프로필이 지정이 되어서 보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참여가 완료되어서 반대측의 프로필이 업데이트가 되면 매칭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제 디베이트 룸에 입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베이트 룸에 들어온 후에 토론을 시작하기 전 퇴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디베이트 룸에서 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한쪽에서 엑싯 버튼을 누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달이 뜨고 예스를 누르면 토론이 종료가 됩니다. 엑싯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화면은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유저의 상대방이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대방이 퇴장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토론방에서 끝났다고 모달이 뜨고 해당 방에서 나가지게 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우측 상단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웨이팅으로 바뀌게 되고 다음 화면에서 상대에게는 이제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의 모달이 뜨고 여기서 yes 선택을 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의 토론의 핵심 기능 중에 또 핵심 기능으로서 사회자 역할을 대신하는 안내문이 진행 단계에 맞게 표시가 되면서 해당 진행 단계에 남은 시간도 함께 출력이 됩니다. 참여자들이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발언과 반박을 할 수 있게끔 화면 상단에 지시문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색상을 통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순서를 구분을 했습니다. 찬성 측은 오렌지색, 반대 측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화면 공유 기능도 구현을 했는데요. 자신의 발언 차례일 때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화면에도 자신이 공유하는 화면이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화면 공유 시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 공유 시에 공유된 창의 크기에 따라서 디베이트 룸 내의 화면도 크기가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다 하면 확대를 해서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이 모두 종료된 뒤 자동으로 종료 모달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모달에서 토론을 했던 기록을 영상으로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하단을 자세히 보시면 Yes를 누른 후 영상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러 페이지와 로딩 페이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심볼인 오리를 활용해서 귀여운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리덕스를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상태 관리와 렌더링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리덕스와 리덕스 툴킷을 사용했는데요. 초반에는 제가 리덕스 사용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적응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공식 문서를 활용해서 리덕스 툴킷의 응용법을 터득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덕스의 use 셀렉터로 스테이트 값을 계속 반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에러를 만나고 효율적인 상태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사용법은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봉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SQL과 ORM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 프로젝트에서 SQL, ORM, MySQL과 SQLize라는 ORM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 짧게만 MySQL을 사용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NoSQL에서의 장점이 필요 없어서 SQL, RDBMS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MySQL을 썼을 때 일단 오픈소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좋았고 다양한 운영체제 원래는 제가 윈도우 유저였지만 맥에서도 쓰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데이터 집합도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표준 SQL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SQL만 알더라도 MySQL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ORM인 시퀄라이즈를 사용했는데요. 어, 실제로 체감한 장점으로서 코드가 짧아지고 직관적인 코드로 가독성이 좋고 SQL 쿼리문 자체를 작성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 파일, 모델 파일, 그리고 더미 데이터를 위한 시드 파일까지 명령어 단 몇 줄만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생산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수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테일윈드 CSS를 왜 사용하셨나요? 네,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빠르게 적용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CSS 프레임워크인 테일윈드를 사용하면 클래스명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스타일을 가지는 클래스로 일관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버, 포커스와 같은 의사 클래스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onfig 파일을 통해 커스텀 스타일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텔리센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미리 보기, 자동 완성, 신텍스 하이라이팅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이용해 보다 쉽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이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과 같다고 생각하여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차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토론 영상을 구현하셨는데 어떻게 녹화를 하셨나요? 네, 저희 서비스에서는 토론 진행 과정을 녹화해야 해서 단순히 미디어만 녹화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진행 안내와 타이머, 그리고 카메라 미디어와 사용자 공유 화면 등을 적절히 배치해서 녹화해야 했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막연히 특정 공간만 녹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구현에 들어가니 스크린 녹화가 아닌 한 특정 영역 녹화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녹화는 사용자에게 어디를 녹화할지 물어보고 사용자가 선택한 곳을 녹화하는 것이라 동일한 영상 퀄리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것이 무엇인가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요소입니다. 토론 진행 안내, 타이머, 사용자의 화면과 미디어 등을 셋 인터벌을 통해서 캔버스에 그려주고 원래 미디어를 나타내는 비디오는 넓이와 높이 값을 0으로 만들어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리와 합쳐 녹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미디어가 사용자의 뷰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캔버스에 그려지지 않는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보이지 않는 비디오 미디어를 화면 가운데 고정하여 사용자의 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에러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디베이트 덕스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